아무리 맥북이 직접적으로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만지게 되고 이렇게 얼룩이 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스마트 기기들을 보면 터치 스크린은 필수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카메라도 터치 스크린이 있는데 제 얼굴을 클릭하면 제 얼굴로 초점이 돌아오고, 초점이 뒤로 갔다가 돌아왔다, 뒤로 갔다가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터치 스크린은 최신 스마트 기기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웬만한 윈도우즈 기반 노트북에도 다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맥북은 터치 스크린을 키보드 쪽에다가 이렇게 찔끔 넣어줬다가 욕만 많이 먹고 다시 기계식 키보드로 돌아왔는데, 애플이 왜 맥북에 터치 스크린을 적용하지 않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 야외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참 힘들었는데 마스크 안 쓰고 이제 야외 촬영이 되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물론 제 주변에 아무도 없기는 합니다. 이번 팬데믹을 거치면서 느낀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가상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을 뭔가 대체하려고 하는 거는 다 소용이 없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고 떡락한 것만 봐도 오늘 하게 될 이야기하고도 되게 연관이 많은데,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사람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선글라스도 살짝 그런 효과가 있긴 한데 마스크는 효과가 너무나 커요. 단절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잡스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조작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장치를 거쳐가지고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지는 거는 제약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손으로 만져본다는 거는 인간의 원초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거든요.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고 메타버스에 집중을 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안 좋았죠. 그 메타버스 사업부의 적자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원초적으로 이 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잡스가 그거를 엄청나게 고집을 가지고 인간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은 터치다, 이것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소비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최초의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은 노키아 9000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현대적인 형태를 갖춘 최초의 스마트폰은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1. 아이폰 1에 적용됐던 게 이제 글래스 패널인데, 그 전에는 다 플라스틱이었어요. 이것도 할 얘기가 많아서 다음 영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잡스가 그 당시에 코닝이라는 회사에서 처음 만들어진 화학 강화 유리를 스마트폰에 채택한 이유가, 아이폰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잡스가 말했다시피 전화기, 음악 감상기,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케이터를 하나로 합친 거고, 아이폰이 제공하는 사용자 경험을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은 물리적인 버튼을 다 없애고 전부 다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있게. We're going to use the best pointing device in the world. We're going to use a pointing device that we're all born with. We're born with 10 of them. We're going to use our fingers.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내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만질 때하고 이렇게 좋은 코팅이 되어 있는 화학 강화 유리를 만졌을 때하고 촉감이나 이 기기 속에 있는 소프트웨어들과 내가 연결되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강화 유리를 쓴 거예요. 터치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잡스는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고 고집스러울 정도로 밀어붙였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맥북에도 당연히 터치 스크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잡스의 해안이 빛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노트북은 구조상 이 지면과 퍼펜디큘러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터치 스크린이 있게 되면은 처음에야 신기하다 하면서 이렇게 눌러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프로들이 사진 작업을 하거나 영상 작업을 하거나 그래픽 작업을 하거나 맥북의 용도, 특히나 맥북 프로의 용도는 그러한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디바이스인데, 장시간의 전문적인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거는 이치에 안 맞죠. 저도 그렇고 작곡가분들이나 프로그래머분들이나 이 라운드 숄더가 굉장히 흔한 질병이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지면과 수직 방향으로 있는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거는 어깨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처음에 신기해서 몇 번 쓰게 되다가 나중에 안 쓰게 돼요. 애플에서 막대한 R&D 비용을 들여서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다 검증을 한 말이고,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도 예전에 델 XPS 같은 것을 사용해봤을 때 처음에야 스크린을 몇 번 만져보지만 저는 손에 유분기가 많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문이 남아서 화면이 얼룩덜룩해지고, 이 어깨의 피로도 때문에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You know, the first thing you think about is this, right? We thought about this years ago. We've done tons of user testing on this, and it turns out it doesn't work. Touch surfaces don't want to be vertical. It gives great demo. But after a short period of time, you start to fatigue, and aft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your arm wants to fall off. It doesn't work. It's ergonomically terrible. Touch surfaces want to be horizontal. 잡스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거였죠. 직접 손가락으로 대상을 만지는 듯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도구이면서 지면과 수평 방향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매직 트랙패드입니다. That's why we've perfected our multi-touch trackpads over the years. 이 매직 트랙패드의 어떤 이 감도는 실제로 내가 이 매직 패드를 통해서 이 맥북 속에 있는 것들과 의사소통하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내가 손끝으로 그것을 만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프로들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피로도도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지금 파이널 컷 강의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 트랙패드를 1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잡스가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이 예술적인 트랙패드를 활용을 못하고 아직도 그 마우스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마우스 쓸 때에 비해서 작업 속도가 영상 편집 기준으로 1.5배는 빨라지고 이 손목이나 손가락에 대한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특히나 이 매직 트랙패드와 이 키보드가 가지고 있는 이 얼고노믹스, 이 인체공학적인 구조는 정말로 효율적이에요. 특히나 영상 작업을 할 때 엄청나게 빠르게 편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파이널 컷으로 넘어가면 2배 빨라진다 이러는데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3배 빨라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도해준 인플루언서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진작에 애플로 넘어갈 걸, 진작에 파이널 컷으로 바꿀 걸, 진작에 마우스 버리고 트랙패드 쓸 걸. 트랙패드로 빠르게 편집하려면 애플 네이티브 앱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도비에 비해서 파이널 컷을 추천드리고 있는 거고요. 매직 트랙패드의 감도와 터치감과 편의 기능들은 마치 스마트폰에서 직접적으로 내 손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이 노트북에서 구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맥북이 일반 노트북에 비해서 2배, 3배 비싸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이거의 맛을 들리면은 다시는 이 마우스를 사용하는 상태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되게 겁먹던 유튜버 하나 있었는데 델 XPS 리뷰하면서 맥북은 뭐 이렇게 터치가 요만큼밖에 터치 스크린이 안 된다고 막 놀리고 그 이상한 놈이 있었어요. 맥북 프로는 터치 스크린이 안 되거든요. 아, 된다. 맥북 프로가 이번에 터치 스크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맥북 프로가 터치 스크린이 되죠. 이런 식으로. 얼마나 넓고 좋아요. 미친놈이네. 이렇게 편집을 했다고? 와, 이거 미친 새끼네 이거. 매직 트랙패드가 어떤 건지 경험도 못 해보고 그렇게 말하는 놈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맥북에 터치 스크린이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깨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보완하면서 직접 터치하는 것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매직 트랙패드가 맥북에 달려있기 때문에 터치 스크린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이패드 때문입니다. 만약에 맥북이 이렇게 뒤로 접혀가지고 태블릿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이패드가 팔릴까요? 그리고 아이패드 전용 액세서리로 나온 키보드가 있죠.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상품들이 팔릴까요? 터치 스크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이패드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정말 전문적인 고성능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디자인 작업을 하거나 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멀티미디어 감상을 하고 이런 약간의 프로와 많은 대중들을 노린
이 아이패드라는 제품을 카니발라이즈 하게 됩니다. 맥북이 타겟팅하는 사용자 경험과 어떤 소비자층, 아이패드가 제공하는 사용자 경험인 이 큰 화면에서 터치감을 누리고 이렇게 필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과 그런 것을 원하는 소비자 타겟과 이게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터치 스크린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과 이어져서 세 번째 이유를 꼽자면은 아이패드 판매량을 낮추게 될 뿐만 아니라 제조 원가도 올라가요. 애플은 전 세계의 가전 기업 중에서 영업 이익률이 가장 높은 회사예요. 재활용 소재를 쓰고 직접 칩을 개발하고 그 생산 설비도 갖추지 않고 TSMC 같은데 하청 줘서 만들고 그리고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둠으로써 이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디어, 소프트웨어, 사용자 경험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매출에서 생산 비용을 뺀 마진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애플이 TV, 냉장고, 세탁기 안 만드는 이유도 사실 이거긴 합니다.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노트북의 특성을 봤을 때 터치를 하게 되면 얼룩이 생기고 사용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 어깨에 스트레스가 가고 그래서 좀만 장기적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아이패드라는 자사 제품을 보호하고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애플은 터치 스크린을 맥북에 넣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 중간에다가 제 자사 광고를 넣으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조금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아무리 맥북이 직접적으로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도 사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지게 되고 이렇게 얼룩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얼룩을 깔끔하게 지워줄 수 있는 광택용 천, 제가 이 제품을 출시하고 몇 달 있다가 애플이 광택용 천을 내놓는 거예요. 저도 경쟁사가 우리 제품을 카피인지 모르겠지만 저의 존재 자체도 모르겠지만 여기 있다고 해서 저도 구매를 해봤는데 이 천은 XDR 디스플레이 전용으로 나왔고 물론 맥북 디스플레이에도 호환이 되긴 하겠지만 제가 만든 이 광택용 천은 애플보다 먼저 만들었기도 하고 제가 원단 공부를 직접 다 해서 안경이나 렌즈를 닦는 모든 천들을 제가 샘플을 구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고른 거고요. 이 소재는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하신 분들이나 또는 명품 시계 샵에서 뭐 일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만져보셨을 소재예요. 고가의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것들을 닦을 때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스위스 메이드 고급 시계들을 닦을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세탁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거 3번 정도 빨아서 재사용하고 있거든요. 끝부분에 올이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커스텀으로 주문을 해두었기 때문에 세탁을 여러 번 해도 내구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얼룩의 원인이 대부분 유분이거든요. 그 유분을 이 천 사이사이로 흡수해내는 거예요. 처음 이거 구입하셔가지고 닦아보시면은 정말 신세계처럼 잘 닦일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막 많이 쓰다 보면은 특히나 이제 손이나 뭐 이런 데 유분기 많으신 분들은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좀 안 닦일 수가 있어요. 이 천 사이사이에 유분이 다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이제 그럴 때 집에 있는 핸드소프나 비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손빨래 해주시면은 처음과 똑같이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팬심으로 사라고 만든 굿즈가 아니라 정식 상품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퀄리티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안경 착용하시는 분들이나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닦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린트 프리 패브릭으로 닦으라고 하거든요. 린트 프리가 먼지가 날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소재가 바로 그 린트 프리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묻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제일 좋은 마케팅은 제품의 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충분히 피드백이 쌓이기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제 채널 이외의 곳에서 홍보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응이 좋아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뭐 인스타 광고나 페이스북 광고를 돌린 것도 아닌데 2,000장 넘게 팔렸습니다. 제품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저희 드래곤 레이크 랩에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파이널 컷 강의를 포함한 교육 컨텐츠나 이런 유형의 상품이나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IT 컨텐츠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See you soon, guys.